자, 이어서 일발장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기분 좋게 오늘 프리마켓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함께 보고 계시죠? 삼성전자 4.67% 급등 출발, SK하이닉스 5.5% 급등 출발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들도 나쁘지가 않은데 상승률로 보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10% 넘게 오르면서 전공정 쪽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이 후공정 라인에서 오사트 업체 중에서는 SFA 반도체가 13% 오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모두가 좋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판 라인 쪽으로 가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TLB, 이수페타시스, 심텍 모두 4%대 오르고 있고요. 테크잉, YC, DI, 리노공업, ISC 뭐 이런 라인들 TFE, TSE 모두 6%대까지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끄는 AI 반도체 쪽 라인이 좋은데 자동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도 3%대 오르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함께 시리즈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요즘은 현대차가 가면 로봇도 가죠. 요번 라인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5.4%, 유진 로봇, T로보틱스, 또 로보티즈 등 K하늘 시스템 또 클로버들 큰 종목 작은 종목 모두 로봇주들도 함께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2.63%, ABL바이오 3%. 상대적으로 좋기는 하나 뭐 반도체 소부장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번 코스닥 ETF들 오는 것들 기대해 봐야 되겠죠. 9시 이후로 선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도 2%에서 3%대 상승한 채 프리마켓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우리 동학개미들 1차전 한번 대승 한번 기대해 봐도 되나요? 네. 다우도 다우지만 필반나, 엔비디아, 뭐 AI 반도체 오늘 한번 대승 거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프리에서 워낙 좀 시세가 좀 강하게 지금 분출이 좀 되고 있어서 실제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께 그 프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4, 5% 빠질 때도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거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어요. 맞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이제 제가 빅테크 기업들의 노이즈, AI 이제 버블론에 이어서 AI 회의론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마존이나 뭐 메타, 뭐 알파벳 이런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쭉 하는 걸 이제 보면서 그냥 결론은 칩 가격은 더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젠슨항 CEO가 딱 지난 주말에 그런 발언을 좀 쏟아냈어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특히 컴퓨팅에 대한 이제 투자가 2배 늘어나면 관련 기업들의 매출은 4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를 완전히 좀 불식을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또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다 급등세가 이제 나타났죠.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프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냥 하루 만에 10%가 넘게 지금 수익 난 거예요. 네. 이미 지난주에 바로 상승 전환이 됐잖아요. 네. 애프터마켓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메모리 칩에 대한 이제 수요는 워낙 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HBM4 베라루빈에 이제 탑재되는 HBM4를 전 세계 최초로 이제 대량으로 이제 출하를 시작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그러는 와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당연히 HBM4 공급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배제하고 SK 하이닉스가 한 70% 물량을 담당하고 삼성전자가 한 30% 정도 담당하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추측성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HBM4 시장에서도 완전히 좀 주도권을 잡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디램의 쇼티지 심화, 디램 가격 상승, 랜드 가격 상승 뭐 이런 구조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들이 이제 부각이 될 때가 오히려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거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고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란히 5, 6%씩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 후반에 특히 또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좀 깊었었거든요. 지금 전후 공정, 장비, 소재를 불문하고 지금 개장 초반에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제가 조언드린 대로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비중을 좀 늘리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주말이 굉장히 좀 지루하지 않았을까. 빨리 장이 열리기를 이제 설렜죠.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이슈를 뽑으려고 하다가 영민 매니저가 언급을 했으니까 이거를
추적해 보고 또 가보죠. 지금 HBM4에 대한 이야기 외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HBM4를 이제 세 곳에서 원래 납품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탈락됐다는 네네. 뉴스가 나오고 하이닉스가 70%, 삼성전자가 30%. 지금 이 보도가 좀 큰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부장은 프리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실제로 이건 뭐 단독 보도이기도 하고 이제 추측성 보도니까 확인은 분명히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완전히 배제됐다라기보다는 초기의 물량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제 베라 루빈 소위 말해서 이제 베라가 30, 그러니까 베라는 여러분들 CPU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CPU가 36개가 이제 탑재가 되고 루빈은 이제 GPU를 얘기하는 거. 이게 72개가 탑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HBM4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마이크론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을 못 시켜서 특히 속도 측면에서 이걸 이제 충족을 좀 못 시켰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나온 게 HBM4 이제 납품 못하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속도를 이제 충족을 좀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배제가 좀 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공급을 좀 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추측성 보도였거든요. 이게 맞다라고 하면 어쨌든 설계상의 이점뿐만 아니라 공정상의 이제 이점까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그렇죠. 베라루빈 초도 물량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훨씬 좀 유리한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매수 프리미엄은 더 좀 줄 수밖에 없고 또 HBM 공정과 관련된 이제 장비 수혜주들은 당연히 이제 좀 높은 점수를 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제 공급망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 오늘 같은 날 한미 반도체는 좀 조정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한미 반도체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설이니까 네. 가능성의 이제 측면을 이제 제기한 거니까 추후에 이제 조금 더 진위 여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뭐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건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 보자. 영민 매니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또 그 다음은 나눠야죠. 설계 문제인가 그렇죠. 만드는 거의 문제인가. 맞습니다. 설계 자체가 빠그러졌다면은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독주체제 그렇죠. 꽤 가는 거죠. 시간이 꽤 갈 수 있는 꽤 갑니다 이거는. 이제 퀄통하고 막 이런 네. 단계들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꽤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올해는. 시기가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준호 매니저 우리가 수급에서 그동안 개인 걱정 많이 했잖아요. 네. 개인이 다 받아내고 외국인이 일일 최대 순매도 치고 그리고 뉴스 중에 하나가 초단기 미수라고 하죠. 지난주 목요일 날 맞습니다. 그 3일에 결제 들어오는 미수를 다 땡겨 썼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월요일을 비나이다 했단 말입니다. 그 초단기 미수 오늘 다 살려줍니까? 맞습니다. 다 살려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사실 이제 AI 관련해서 거품론이 우리가 하루 이틀 당해본 게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캐펙스 투자가 늘어날 때는 오히려 그 영향으로 AI 회의론이 불거지면서 시장에 밀렸을 때는 우리가 조정시 매수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 효과로 이미 많이 반영이 됐었고 또 거기에다가 실제로 오히려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둔화됐을 때가 그때 진짜 이제 AI 거품이고 그때의 어떤 흔들림은 우리가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 건데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정말 폭발적으로 특히 이제 4대 그룹 중심으로 강한 어떤 이제 캐펙스 투자가 자본실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오히려 지금 AI 관련해서는 호재고 그 여파로 관련된 종목들이 밀렸다라는 거는 조정시 매수의 관점이 굉장히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학습효과가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미수 물량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이제 강하게 접근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AI 거품론이 불거질 때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이다라고 늘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1월 달에 워낙에 과열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오히려 설 연휴 전이긴 하지만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좀 강한 또 매수 흐름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동학개미들의 어떤 승리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아야 되겠죠. 기회 줄 때 오늘도 그냥 이거 포지션 갖고 가면 오늘은 좀 단기로 좀 접근하신 분들은 네. 또 그리고 이제 미수를 많이 쓰신 분들은 오늘 좀 수익을 좀 챙겨 놓는 것도 조금 그러세요. 안정적일 수 예.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내 자금으로 예. 편안하게 좀 끌고 가시는 분들은 또 우리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굳이 오늘의 상승에 안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미수를 사용해서 이제 최근에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 단기 차익을 챙기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좀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겠지만은 기존부터 우리 계속 꾸준하게 끌고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죠.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로봇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피지컬 AI 쪽에
그 다보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최근에 어떤 변동도 우리가 잘 견뎌냈으면은 오히려 저는 설 연휴 전후로도 시장에 좀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트럼프 또 미 대통령이 나스닥 지수가 5만 선을 돌파를 했는데 앞으로 2년 안에 2배 이상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호응잔담을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머니 부부가 지금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편안하게 끌고 가는 전략과 그리고 이제 미수를 많이 쓰신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 나가면서 하는 전략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 문법에 많이 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개인이 이렇게 사고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 당하겠네. 또 막 그 초단기 미수가 네. 계속 되니까 오늘 반대 매매 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 압도합니다. 오늘 이제 살려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빚 많이 쓰신 분은 네, 적절하게 좀 맞습니다. 조율을 하시고요. 프리마켓 한번 보죠. 지금 반도체 쪽이 워낙 좋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6%대 이 정도면 본장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더 가면 더 갔죠. 그리고 소부장도 다 가고 있는데 자, 영민 매니저 지금 네. 소부장만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고 종목 포트 한번 짜보죠. 네네. 네. 실제로 이제 저는 소재 부품 장비 다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딱 2주 전에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장비 종목들이 이제 원익 IPS를 이제 필두로 전후 공정에 이제 장비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제 ISC도 금요일 날도 다른 기업 대비해서 확실히 좀 차별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뚫어냈던 이유가 ISC도 4분기 때 이제 실적 발표를 했더니 실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디램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이제 확장이 좀 되고 있고 HBM 쪽도 뭐 마진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도 이제 벌써 30% 이상 가격이 이제 인상된 상황이니까 이런 이제 압도적인 이제 수익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주에 또 삼성전자가 이 디램 공정에 대한 증설 투자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P4 공장을 활용해 가지고 월 12만 장 정도 규모.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전체 이제 캐파를 따져 보면 월 웨이퍼 투입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만 장에서 66만 장 정도로 지금 추정이 좀 되는데 예. 사실 12만 장을 늘린다라고 하면 이걸 거의 20% 정도 늘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걸 뭘 늘리는지를 보니까 HBM4에 들어가는 이제 디램을 만드는 이제 원시 공정에 대한 이제 증설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투자 얘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고요. 이런 압도적인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을 때 전방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설비 투자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4분기 때부터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지금 컨센서스를 다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지금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설 연휴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반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부장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비중 확대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전공정에 이제 또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본다라고 하면 뭐 탑픽은 원익 IPS인데 지금 원익 IPS는 지금 풀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건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PSK도 뭐 상관없고요. 저는 주성도 지금 많이 오르는데요. 네, 주성 테크니어링, 주선 엔지니어링은 또 하나 이슈가 더 있어. 지난주에 이제 태양광 아까 텐덤셀 얘기 드렸잖아요. 텐덤셀 만들 때 또 가장 핵심적인 이제 증착기 ALD 증착기를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거의 국내에서는 가장 좀 유력하게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태양전지에 또 네.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오늘 또 주성 엔지니어링 사상 최고가 지금 이미 프리에서 또 돌파를 했거든요. 그 이제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총도 뭐 한 2조 원 정도니까 원익 IPS 대비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공정의 핵심적인 증착 장비 기업과 그다음에 PSK 같은 이런 기업들 반드시 이제 좀 편입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후공정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두산 테스나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재 종목들은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캠 중에 하나 고르시고 그래서 요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트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그냥 지금 시장에서 뭐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이제 넣어놔야 되는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거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 중에 꼭 하나 좀 추가해 놓으시다.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속개까지 추가하면 리노공업까지 이제 넣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최소한 50에서 100% 이상 상반기 내에 이제 시세가 분명히 좀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에 대한 이제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와 함께 저희가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포트를 여러 번 짰는데
그대로만 했어도 좀 수익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하나 담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는 전공정에서 뭐 PSK 홀딩스와 네. 유진테크 정도 네.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는 텐덤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잡고 ISC 또는 리노공업으로 잡고 그렇죠. 뒷단에서는 두산 테스나 아니면 하나 마이크론 잡고 소재에서는 동진 동진 세미캠 세미캠. 뭐 이렇게 네. 잡으면 참 승승장구하는 포트폴리오를 하나 저희가 짜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이 흐름 본장까지도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너무 많아가지고 또 고민입니다. 한동안 지금 일발이 없어서 우리가 그랬는데 맞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동안 이제 일발을 이제 피난처로 열심히 네. 해오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전공법으로 다시 결국 반도체 섹터가 갑니까? 뭐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결국 젠슨항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HBM4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양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아직 단독 보도긴 하지만 예. 거기에다가 주말 동안에 또 삼성전자가 설 이후에 HBM4 관련해서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HBM4 관련된 경쟁이 좀 심화됐을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한 기업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바로 이오테크닉스를 네. 오늘 이제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이저 마킹, 이제 웨이퍼에 이제 각인을 하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뭐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9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60% 정도가 돼서 일단 레이저 마커 장비 쪽에서는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 삼성과 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공급하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향 매출이 굉장히 돋보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이제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마커의 가장 이제 대표 종목인 이오테크닉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가 지금 이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HBM4 관련해서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슈퍼사이클 기조가 최소 2년에서 이제 3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어떤 매출 성장세도 상대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반도체 소부장이 상승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올해 좀 폭발적인 좀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이제 대형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함께 코스닥의 이제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이오테크닉스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HBM4 공정 전환에 필요한 레이저 이제 어닝링 장비와 이제 커팅 장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 HBM 이제 제조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fem토처 레이저 기술이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fem토처가 뭐냐면 1000조분의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고출력 에너지를 방출해서 열 손상 없이 이제 나노 단위 가공이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HBM이 더 첨단화되고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fem토처 커팅 장비와 어닐링 열 처리 장비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출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HBM4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제 셋째 주라든지 또는 이제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마커 그리고 이제 어닐링 장비, 커팅 장비 3대 장비의 매출이 동시에 좀 성장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의 이제 반도체 매출 비중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9%였는데 올해 73%로 성장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판 업황이 좀 호조로 좀 전환되면서 최근 매출이 조금 부진했던 지금 UV 드릴러, 그러니까 UV 드릴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에 구멍을 뚫는 장비인데 이게 유리 기판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북미의 지금 테크 기업들과 유리 기판 관련된 지금 장비 공급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이오테크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CB 장비군 쪽에서도 이제 매출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의 어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적으로 일단 지금 이제 마커, 레이저 마커로 인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최근에 HBM4뿐만 아니라 원C 디램 그리고 이제 V10 낸드 그리고 파운드리 투자가 지금 고객사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올해 이오테크닉스의 반도체 장비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매출 컨턴 점프가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탑픽점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기업입니다. 뭐 삼성전자의 조자룡 같은 존재, 한 맞습니다. 오른팔 같은 존재고요. 옛날에 막 뭐 마커가 전부였는데 이제 맞아요. 어닐링에 네. 뚫고 커팅, 커팅하고 네, 다 레이저입니다. 자, HBM 지금 포 양산이라는 발표까지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 한번 훈풍 불어오기를 보도록 하고 가격 전략 볼 텐데 네.
차트만 또 놓고 보면 신고가예요. 또 예, 맞습니다. 신고가여서 또 부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자체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오테크닉스도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이 상승률 측면만 본다고 했을 때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상승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코스닥과 코스피의 키맞추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결국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도 코스닥 대형주 섹터 안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요. 지금 가격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에서 한 4~5%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매수가는 한 41만 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7만 5천 원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는 33만 7천 원 라인 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반도체 장비, 오늘 반도체 AI 반도체를 정면 승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 바이오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프리마켓 상황들 보면 알테오젠이 2.9%, ABL 바이오가 2.76%, 리가캠도 한 3% 정도 상황들 나오고 있고요. 밑에 단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고 GI 이노베이션이 아마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것 같아요. 6.39% 오르고 있고 펩트론 또 D&D 파마텍들 우리 반등들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요. 지금 펩트론, D&D 파마텍이 한 4%대 상승인데 영민 매니저 지금 힘센 허스의 이 비만 카피아 때문에 이게 울었다 웃었다 변동성이 커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그게 이제 금지라면 오늘 D&D 펩트론은 지금 금요일 날 날아간 게 얼마인데 한 10% 이상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지금 질문들 오거든요. 빠진 거 그대로 올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프리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제 반도체 쪽에 기술주들에 좀 이제 관심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반등이 빠진 거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금요일 날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미국에서는 2031년까지 지금 특허가 연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지금 복제약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규제가 좀 될 거다라는 거 미리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금요일 날 장중에 미국 FDA에서 공식적으로 위고비 유사품 그러니까 불법 복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걸 바로 발표를 하면서 힘센어스 이제 주가도 빠졌고 판매 이제 중단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없던 일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비만 치료제 진영의 이제 종목들이 이런 특허와 관련된 논란이 결국은 부각이 되면서 이 주가 타격을 받는 걸 보면 특허 장벽을 이제 더 만들어야 되겠다. 물질에 대한 특허뿐만 아니라 제조 장비, 제조에 대한 이제 특허까지 이제 제조 특허까지 이제 좀 겹겹이 쌓아놔야 되겠구나. 알테오젠은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 특허를 쌓는다는 결국 제형을 바꿔서 신약의 이제 지위를 오랫동안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1개월 제형이라든지 경구 제형으로 이제 빨리 좀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감이 우리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이제 재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중에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던 뭐 D&D 파마텍과 뭐 펩트론, 뭐 G2G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장주 이제 알테오젠도 또 호재성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 PD-L1 계열의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임핀지 요거 이제 작년에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자회사하고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었잖아요. 1조 9천억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임핀지도 SC 제형에 대한 임상 1상이 개시된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경이 되면 임핀지의 매출이 12조가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키트루다가 1년에 40조가 넘는 매출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면역 항암제도 역시 알테오젠과 손을 잡고 SC 제형 변경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한 2, 3년 있다가 또 요것도 승인되고 나면 또 로열티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창구가 워낙 많다. 지금 UBS에서 뭐 한 곳에 치중되어 있다. 그 전혀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장주 이제 알테오젠도 충분히 이제 반등이 좀 가능성이 있고 비만 진영에 있는 종목들도 장중에는 아마 지금 프리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 여러분께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프리에서 반도체 뜰 때 반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프리에서 반도체가 뜰 때는 제약바이오를 담아놓고 거꾸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또 강하게 움직일 때는 또 반도체 누르니까 반도체를 담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날 시세가 이제 강한데 실제로 반도체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샀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프리에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프리에서 만약에 뭔가를 매수하려고 하면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사놓으시고요. 예. 반도체는 장중에 또 만약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 약간의 좀 눌림목이 좀 들어온다면 그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단기 수익률 차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D&D 파마텍만 기술적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노보노디스크는 그 소식 나오고 10% 폭등하고 시간 외에서도 또 5%까지 갔는데 네. 그러니까 5%가 좋기는 한데 이거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D&D 들어요. 파마텍이 장중에 네. 지난주 금요일에 13%가 13% 빠졌었어요. 빠졌잖아요. 그 추세가 완전히 이제 10만 원을 좀 뚫어내려고 하다가 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무너져 내렸거든요. 특히 이제 노보노디스크하고 D&D 파마텍은 뭐 계속 좀 연결이 되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잖아요. 또 특히 또 D&D 파마텍은 화이자, 메세라 그렇죠. 뭐 이렇게 때도 네. 연결되는 이제 구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D&D 파마텍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낙폭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네. 이건 왜 이러냐면 아니 1등, 2등 하는 기업들도 지금 복제약 나오고 이러면서 매출에 타격을 받는데 후발주자 화이자가 이제 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되겠냐. 약간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D&D 파마텍은 자체적으로 DD01에 대한 이제 글로벌 임상 이상 모멘텀도 아직 살아 있고 비만 치료제 화이자가 어쨌든 이제 메세라를 선택했고 또 맷 이제 245에 대한 이제 효능이 이번에 확실하게 좀 입증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도 상당히 좀 속도감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D&D 파마텍의 오럴링크 이제 플랫폼 기술이 이제 적용이 좀 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가치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전고점 10만 원까지는 아주 빠르게 저는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매수를 해도 8만 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해도 한 20% 정도는 그냥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만 원 정도를 단기 고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지금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FDA가 승인되지 않은 이거 GLP-1 유사체 관련한 걸 가짜 비만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철퇴를 내린다고 하니까 다 꼬리를 내렸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국내 우리 비만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준호 매니저에게 질문이 하나 도착했네요. 여정은지님입니다. 두 분이신가요? 여정님과 은지님이 준호 매니저님 LST 일렉트릭 액면 분할 공시가 있는데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대응 전략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4%에 네, 맞습니다. 뭐 액면 분할은 시장에서 통상 이제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보통 이제 무상증자와 사실 마찬가지라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펀더멘털 측면에선 전혀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액면 분할 이제 액면가 자체가 이제 5,000원에서 이제 1,000원으로 이제 내리고 가격 자체가 그래서 60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좀 낮추고 유통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래가 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LS 일렉트릭에서 좀 이제 최근에 어떤 실적과 그리고 잇따른 어떤 수주 최근 들어서 수주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이제 변압기 기업 중에서 LS 일렉트릭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드러났고 그래서 결국 이제 투자자의 어떤 진입 장벽도 낮췄고 최근에 또 배당도 실시하기도 했잖아요. 주당 3,000원대. 그래서 예. 결국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해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을 정말 자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액면 분할은 그냥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LS 일렉트릭이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우주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도 사실상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xAI와 스페이스X가 이제 합병을 했는데 그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xAI의 변압기 전략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결국 LS 일렉트릭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2, 3년 안에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서 사실은 LS 일렉트릭이 가장 큰 수혜고 최근에 북미 쪽에서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세도 빠르게 수지가 지금 빠르게 급증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ESS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결국 LS 일렉트릭이다 보니까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세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 거기다가 SA가 200억 달러를 조달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결국 AI 인프라 투자와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의 구축에 있어서 결국에 이제 출하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결국 LS 일렉트릭의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F분 이후에 이게 4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건데 결국 F분 이후에 어떤 이제 가격적인 어떤 문턱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거래가 더 활발히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액면 분할까지도 봤습니다. 네. 또 잠깐 오늘 돌이
또송님이요. 우리 매일경제 8시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나 좋습니다. 투자자가 좋아하실 분만 내용만 설명 잘해 주시네요.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리 또송님 감사드리고요. 원전 이야기 영민 매니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왜 해야 되냐면 네. 태양광 발전 말입니다. 뭐 머스크가 쏘아 올렸다고 하지만은 결국 전력난 때문에 태양광 그렇죠. 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럼 원전인데 효율도 더 좋고 원전이 태양광한테 밀렸다.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지금 프리마켓은 오늘은 좀 약간 전세가 역전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4%대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같이 가면 좋은데 묘하게 좀 그렇죠. 경쟁을 하네요. 태양광과 이게 원전이.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워낙 좀 큰 파장을 저는 좀 준 것 같아요. 실제로 테슬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태양광, 태양전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걸 먼저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우주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겠다라고 네, 하는 그 네. 전략, 뭐 2050년 경으로 지금 추정이 좀 되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 센터 지을 때 핵융합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우주에 원래 이제 데이터 센터 지을 때는 핵융합이 이제 딱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아니 태양이 있는데 왜 핵융합을 하느냐, 그냥 태양전지 활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중국 방문하고 이제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이제 막 접촉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하나솔루션, 뭐 OCI 홀딩스 등등 이제 이런 HD, 종목들이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전체 이제 발전 용량의 이제 캐파를 따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원전을 태양광이 이제 역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어쨌든 태양광을 좀 발전하기가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긴 하잖아요. 우리나라랑은 달리 미국은 이제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좀 높기 때문에 네. 태양광 발전에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고, 그리고 이제 우주로 갔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핵융합이 나을지 이제 태양광이나 나을지. 태양전지가 나을지는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을 이제 띄웠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좀 시세가 좀 강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직 지구에서는 네. 지구에서는 적어도 태양광보다는 이제 원전이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또 이 태양광이 또 태양광 ESS하고도 또 같이 연결이 좀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지난주에는 워낙 테마성 이슈가 좀 강하게 이제 부각이 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전력 인프라 쪽과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원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가장 뭐 좀 효과적인 이제 짝꿍은 원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트럼프 대통령도 뭐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이제 착공을 한다라는 거 여전히 이제 뭐 행정명령으로 더 유지가 좀 되고 있고, SMR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슈는 저는 여전히 좀 살아 있고, 또 지난주에 태양광 때문에 조금 묻히긴 했습니다만 네. 마스카에 이어서 만우가 네. 대미 투자가 이제 우리나라도 더 늘어나면서 미국 내 이제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마 주주분들이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이제 수건이 10만 원을 한번 뚫어내는 걸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요번에도 이제 요 만우가 이제 대미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97,500원까지 갔다가 요번에 또 다시 한번 좀 밀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이긴 합니다만 요 박스권을 좀 뚫어내는 흐름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요 네. 10만 원짜리 뚫리면 이제 관련된 원전 가야죠, 기업들, 위로. 한전 네. 산업과 한전 기술은 이미 최고가를 다 뚫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 한국전력,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좀 남아 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신재생도 분명히 관심을 좀 갖기는 가져야 될 것 그럴까요?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제 뭐 입김이 아직 좀 세긴 합니다만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저는 바로 레임덕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또 풍력 너무 안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또 풍력도 중요해요. 네. 태양과 풍력 이런 신재생 종목들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서서히 주가 회복이 좀 시작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전 태양광을 롱숏 잡는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이렇게 네. 잡을까요? 그렇죠. 두 개? 이렇게 네. 양쪽으로? 대장주 그 두 개를 두 이제 개 잡아가지고 보시면 될것 반반.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샀다, 여기 넘기고 네. 여기 샀다. 오늘은 일단 프리에서는 원전이 압도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준호 매니저하고 프리마켓 중에 로봇 점검해 보고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가보도록 할게요. 로봇이 한 진짜 200%, 네. 300% 가다가 지금 숨고르기를 좀 들어가고 있는데, 또 현대차하고 로봇이 같이 묶이면서 움직이면서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프리에서는 좋아요. 유진 로봇도 7%대 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도 4.7%대요. 네. 뭐 사실 뭐 지난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강했던 결국 로봇 섹터를 좀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네. 좀 보고 있는데, 뭐 지금 프리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지금 5%대 프레 상승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ETF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국내에 이제 상장된 로봇 ETF 중에서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ETF의 가장 이제 상징은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보니까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우리가 로봇 섹터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현대차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 현대오토에버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우리 국내 피지컬 AI의 가장 이제 선도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흐름은 계속 올해까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올해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고 특히 보선 다이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틀란스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콩콜에서 로봇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해를 만들겠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좀 공격적인 저는 이제는 M&A 로봇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M&A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이제 최근에 어떤 고포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휴머노id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AI가 막 시작됐을 때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을 펄을 굉장히 높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어떻게 그 펄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휴머노id 로봇과 그 피지컬 AI 시대의 어떤 대전환에 있어서 가장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앞으로의 삼성과 또 현대차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 기업들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의 모든 계열사와 지금 자동화 그리고 또 이제 공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 다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올해 진짜 삼성의 발표대로 로봇 관련해서 진짜 성과를 내야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이제 뭐 단순히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비전 발표로는 안 되고 삼성에서도 이제 자체적인 어떤 로봇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해가 올해다라고 보고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냐 아니면 반반이냐 어떻게 가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오토에버가 그래도 가장 대장 반반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단이 로보티즈와 SPG 정도가 가장 이제 4대 그룹이 그래도 로봇에서는 가장 핵심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발은 다 가도 될 것 같아요. 조방원으로 가도 되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의 일발은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국내 증시 이제 폭등한 거에 대한 약간 이제 과열띤 양상을 조금 시켜주는데도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좀 있었고 일단 가격 조정이 워낙 좀 심하게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단기 고평가다 뭐 과열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저는 쏙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히려 이제 전방위적으로 다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물리학의 3법칙이 적용된다.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빠질 때 급하게 빠진 만큼 또 올라올 때는 강하게 올라오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또 습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소부장 종목 중에 하나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는 제가 소부장 말고 이제 프리에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사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부장 종목 중에 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조금 이제 중기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저는 매수가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테스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PCBD, 그다음에 가스해칭 장비 이런 이제 경쟁력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제 또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D램, 낸드 공정에 이제 필수적인 가장 핵심적인 이제 PCBD 장비를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스는 여러분들이 좀 선입견이 테스는 낸드 수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좀 하시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 3D 낸드 공정의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품질의 이제 방막 증착 이런 이제 장비 라인업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매출 구조를 굳이 따져보면 D램과 낸드가 이제 4대 6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반 정도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그냥 테스를 무조건 낸드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D램, 낸드 이렇게 이제 그때마다 좀 시기적으로 좀 강조되는 이제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또 낸드 쪽 이슈, 지금 HBM이 아니라 HBF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D램을 쌓아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낸드를 이제 쌓아 올려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랬을 경우에 오히려 제조 단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낸드에 대한 이제 수요도 좀 더 늘어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낸드에 대한 이제 뭐 공장을 신규 공장 싱가포르에 이제 착공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나온 게 우연은 아닐 거다. 그래서 HBM 이후에는
HBF까지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낸드의 또 대표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이제 테스 같은 종목들이 주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또 이 원시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가 또 증설 투자가 진행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파운드리 얘기를 할 때는 선단 공정 뭐 3나노, 2나노, 뭐 1.5나노 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디램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뭐 원시 공정, 원비 공정 이런 네. 얘기 하거든요. 이게 이제 X, Y, Z 그다음에 A, B, C 이렇게 간다라고 6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원시 공정이 이제 디램으로 따져봤을 때는 6세대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시 가장 공정 선단. 맞습니다. 네. 원시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를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원시 공정이 이제 월 12만 장 정도 한 20% 정도 이제 증설 투자를 이제 발표를 한 거고 그에 따른 또 수혜주 중에 하나가 또 테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램과 낸드 양쪽이 이제 좋아지는 이제 수혜를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실적에서도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게 지난 4분기 실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테스가 오전 중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장이 그때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작년 4분기에만 매출액이 1,170억 원. 창사 이래 이제 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액이고요. 분기. 영업이익이 사실 128억인데 이것도 컨센 대비해서는 크게 또 상향된 거긴 합니다만 한 200억 정도 이제 나와야 되는 게 한 128억 정도밖에 안 된 이유는 4분기 때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지급되는 대규모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이 네. 4분기 때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저는 큰 폭으로 이제 개선이 좀 됐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이제 좀 큰 폭의 성장세가 이제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OPM도 이제 20%를 훌쩍 넘어갈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20% 30% 정도 이제 마진이 좀 남는 기업들이 속출할 거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테스가 어느 정도 이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PBR 밴드를 통해서 한번 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테스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7년, 18년 슈퍼 사이클 때 PBR 밴드 보시면은 3.8배까지 상승했던 예.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도 테스는 이제 PBR 밴드가 2배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이가 IPS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조 3천억까지 지금 시총이 불어난 상태고 전공정의 유지 탱크가 2조 3천억, 주성 엔지니어링이 2조 2천억인데 테스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외형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단이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작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장비 기업들이 이제 받고 있는 멀티플을 좀 준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3배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그럼 이 자리에서 테스는 아무리 못 가도 한 50% 정도는 더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네. 목표가가 그냥 기계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올해 연간 매출액이 한 3,8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840억 정도 수준.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의 비중이 제가 한 6대 4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낸드의 비중도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낸드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실적에 이제 반영이 좀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 840억 정도는 충분히 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아직 50% 이상 남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충분히 이제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이제 딱 직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바로 추격 매수하지는 마시고 7만 원 정도를 제가 라인으로 좀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매수는 7만 원 정도에 조금 깔아놓고 오늘 만약에 장중에 조금 눌림목이 좀 들어온다면 7만 원 혹은 뭐 내일 오전도 충분히 좀 가능할 거니까요. 오늘 내일 중에 한 7만 원 정도 가격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4천 원 정도, 손절가는 5만 8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는 테스로 향했습니다. 에칭 가스, 특히 이제 낸드 하면 우리가 테스라고 네. 했었는데 HBM 쪽도 가고 있고요. 지금 HBM에서 HBF로 간다면은 또 낸드고 테스까지 그렇습니다. 타고 오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런 라인들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준호 매니저는 이오 테크닉스로 테크닉스. 또 오늘 정면 승부를 또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들의 성전을 기대해 보면서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